사죄드립니다. 자, 앞쪽에 15분가량의 수업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나 이거, 왜 보고 있었는데, 뭐 화면이 안 뜨는 거야? 그래서 뭐고 하고 봤더니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제가 지금 15분가량 수업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감동 깊은 15분의 수업이었는데, 여러분들 눈물 흘렸잖아, 아까. 개장 이 수업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녹화가 안 되다니. 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한 30분 쉴 걸 그랬다, 그지? 수업 타이밍 어차피 이거 못 잡는데 뭐냐고 있어, 이씨. 자, 어쨌든 자,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 자, 게장이라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 니네는 다 들었으니까 어때? 됐죠? 자, 그 다음에 냉면은 왜 들어가 있는 것 같니, 여기에? 북한 말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냉면을 뭐라고 불러요? 냉면이라고 불러요. 리을을 안 쓰는데. 우리가 리을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리을. 그럼 냉삼은요? 북한은 냉동을 할 기기가 없기 때문에 냉삼이 없습니다. 근데 식당 가면 냉삼이라고. 그럼 우리나라잖아. 냉동할 근데 기계가 리얼을 써. 냉장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북한에 냉장고가 없어서? 몇 군데만 있겠지. 자, 피자집이. 북한은 노인을 뭐라고 불러? 로인으로 불러요. 우리는 노인으로 부르고요. 근데 왜 위에 노동장도 로이. 예, 노동, 우리는 노동. 북한 말은 리을을 첫 소리에 쓰는 걸 허용하는데 우리말은 안 해요.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요.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 두음 법칙. 오케이, 그게 두음 법칙이에요. 요거 3학년 시험 범위입니다. 좋은 법칙이요? 자, 그러면 이미 배웠어. 북한 말과 우리말의 가장 큰 문법적인 차이. 일단 북한은 뭐를 안 쓴다. 시옷. 무슨 시옷이었어? 사이시옷을 안 써요. 우리는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은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하고요. 예, 이 두 가지예요. 차이가. 가장 큰 차이. 그 다음에 곱빼기는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깍두기도 이거 맞아요. 그럼 뭐가 하나 잘못됐어? 숟가락. 야, 숟가락에 아까 받침이 뭐였어? 시옷이 아니라. 예, 디귿. 예, 그거 틀렸습니다. 예, 있는 거. 여기 하나만 더 해볼까? 니네 음식 이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박이. 오이소박이가 맞습니다. 근데 소배기 하는 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소리. 어차피 싫어하는구나, 니들은. 맛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늙은이들은 좋아해요. 자, 다음. 빨리 마무리 합시다. 에휴, 진짜, 내가. 오늘 그럼 단축 수업이요? 어? 단축 수업이요? 왜 단축 수업을 해요? 연장 수업을 해야죠. 빨리 마무리. 연장 수업을 해야죠. 아휴, 진짜. 자, 5번. 자, 이것은 꽃. 치읓은 대표 뭘로 발음돼야 돼? 시옷? 지그시 있게. 그 다음에 뒤에 기억이 왔습니다. 리을 기억 뒤에. 그럼 뭘로 읽어줘야 됩니까? 읽고예요. 읽고 아니고.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은 원칙대로 뭘로 읽어줍니까? 엽다. 엽다? 아. 색이 엽다야, 색이 열다야? 열다야. 그 다음에 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글 맞죠. 자, 근데 이 녀석 보십시오. 무더기다. 예, 얘는 어른은 의미가 있는 말이니까 시옷이 뭘로 바뀌고 디귿으로 바뀌고 어른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됩니까? 우더른이 돼야 되겠죠? 그럼 답이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여러분 10번 가봅시다. 뒤쪽에 얘도 니네 교과서에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자, 보시면 자, 니네 이것만 확인해 봅시다. 맞는 거 고르라니까. 자, 기억 어느 게 맞습니까? 에요, 예요. 에요. 제 책이 에요가 맞습니다. 뭐뭐 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니은에 나오는 로서와 로서가 있습니다. 로서와 로서. 어느 게 맞을까요? 로서. 둘 다 맞아요. 근데 쓰는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로서와 로서는. 자, 그럼 여기는 회장으로서, 회장으로서입니다. 그러면 회장의 뭐를 나타내는 거야? 자격, 지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로서가 맞습니다. 예, 자격이면 로서가 맞아요. 그럼 로서는 뭐겠어? 수단이나 방법을 뜻해요. 내가 너를 때림으로써 정신이 들어온 거지. 때리는 방법, 수단을 통해서. 그때는 로서예요. 자, 그 다음에 돼, 먹어도 하, 먹어도 해. 먹어도 해니까 뭐가 돼야 돼? 이 돼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있습니다. 하대, 어이와 하대, 아입니다. 둘 다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용도가 다릅니다. 자, 이거 알아두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나 뭐 공무원 되고 싶다, 뭐 로스쿨을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나중에 시험 다 나와요. 낮은 학교, 로스쿨, 성적 미달되는 애들이 가는 거. 아니 특성 전문 대학원이에요. 법률대학원. 자, 말을 잘 하되. 자, 어휘로 되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은 자기가 보거나 겪은 걸 얘기할 때 써요. 너 어제 오늘 집에 일찍 가대. 내가 뭐 한 거야, 가는 걸? 본 거. 그때는 요 어휘를 써서 하대를 해요. 근데 자, 니네 그거 들었어? 내일 수업 없대. 할 때는 아니.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요 I를 써요. 그럼 이 경우는 뭘 쓰나 봅시다. 이따가 수업 일찍 끝난대. 어이 I. I죠. 예, 내가 들은 거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함으로써. 함으로써가 맞습니다.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주는 거고, 할, 개, 어이. 어이없답니다. 어의는 뭐야? 왕의 남편이래. 잠깐만. 왕의 의사입니다. 왕의 의사. 왕의 의사입니다. 여왕이면 왕의 남편이 있을 수도 있지. 되게 무슨 이상한 영화 이름 같잖아. 왕의 남편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설마 틀리는 친구 있겠어요? 이거 이렇게 쓰다가는 여러분 바로 여자친구한테 차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어떠해. A를 왜 이래? 예, 나 깜짝 놀랐네, 이런 거에서. 자, 어떻게는 뭐가 줄어서 된 말이야? 어떻게, 해가 줄어서 어떻게야.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떠해는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자,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딴짓하면 어떠해? 없어요, 그런 말을. 이런 거에. 이런 말 없습니다. 예, 저거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질문 있는 친구들만 해주세요. 지금 프로거 측에서. 없어? 있어, 없어? 야, 근데 물어보기에는 너무 깨끗한데, 니네? 과제 시험지가? 진짜 한 거 맞아? 풀어봤어? 풀어봤어? 솔직하게. 요즘 천만인 줄 알고 7밖에 안 돼. 안 했고. 저 와서 그리고 집 가서 조금 봤어요. 안 풀었고. 풀다가 뒤에 한 장만. 경고합니다. 내신 들어가기 대비 때문에 미리 해준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줬어요. 이거 내가 니네들의 중간고사 때 상황을 보니까
이걸 미리 안 해주면 내신 때 들어가서 난리가 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다 뒤집고 미리 한번 봐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니네가 한다. 그러면 내신 때 들어가서 저한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든 못한다고 욕을 듣든 구제불능이라고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미리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짜서 니네 상황을 보고 해준 거야. 그리고 내신 들어가서 수업도 다 아는 거니까 되게 편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그때 혼자 허덕이지 마. 혼자 허덕여도 내가 따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다운을 시켜야 식상이 풀리지. 자,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응? 저기 있어. 참고로 너네랑 비슷한 그 케이스가 있어서 아빠네, 이제는 밝혀야겠는데, 아빠네 한 학생이 니네랑 같이 과제를 안 해왔길래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했던 경고를 비슷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참았어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이럴 때 내가 수업을 하는 게 맞나. 참 어렵네요. 근데 뭐 항상 뭐 시험 보고 나서 뭐 시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니네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죄송하다 그러면 나도 더 미안한데, 니네 열심히 안 한 거를 아는데 죄송하다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오히려 더 화나요. 약 올리는 것 같아, 느낌상. 자, 비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제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좀 찾아오십시오. 와서 물어보십시오. 안 푼 문제 있으면 들고 와서 이게 맞나 좀 물어봐 달라고요. 제발. 바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바쁘게 살려 그래. 자, 이제 수업 시간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까지 37분 남았습니다. 37분만 저에게 감금돼 계시면 여러분들 살아서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EBS 수능 수능 비문학 특강이래. 이거 맞나? 책 이름이? 뭐였지? EBS 맞네. 수능 특강 맞네. 중학 수능 특강, 국어, 비문학, 심화를 벌써 5개를 했고요. 이제 6번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되게 그 제일 재밌는 챕터를 발견했어요. 사실은 얘 과학을 할까 하다가 제가 무슨 과학 따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디로 가냐? 세 번째로 가주세요. 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몇 쪽입니까? 그러면 여기 페이지 수로. 124쪽입니다. 오늘 나눠준 자료.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국제 되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124쪽 이거 세금에 관한 거하고 표가 있고요. 여러분 오늘 나눠준 자료 맨 뒤쪽을 가주세요. 맨 뒷장. 프린트의 맨 뒷장. 그냥 맨 뒷장 무조건 그냥 빠르게 가보세요. 거기에 제가 뭘 넣어놨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둘에 들어간 그래프가 어때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제 의도대로 한다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난 뒤에 그 고등학교 1학년 거를 풀 수 있을까를 이제 넘어가 보는 게 목표였어요.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돼. 왜냐면 니네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거, 3학년 거 다 풀잖아요. 그리고 수학도 지금 수학 저기 뭐야 수능 시험 테스트 보지 않아? 다 알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수학 벌써 지금 고3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영어는 저거잖아. 영어는 천상계잖아. So I know you're good at English. So 근데 국어는 왜 바닥에 있냐고. 아, 다 비슷하게 천상계다. 아. 그래서 고등학교 것도 이제 여러분 슬슬 보셔야 돼요. 특히나 여기에서 쌤 저는 이과예요. 제 머리는 이과라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 여러분 이과 문과가 없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는 모두 똑같은 과목을 배웁니다. 그리고 수능도 모두 똑같은 수능을 봅니다. 이과 문과 없어요. 정식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수능 시험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입시 제도고 시험 보는 수능 제도에 수능 시험에는요. 이과 문과 시험 없고 여기 있는 5명 무슨 직업을 갖고 싶든 간에 모두 다 똑같은 시험 문제로 똑같이 시험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끝날 겁니다. 지금은 어때? 선택 과목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그 얘기인즉슨 너 법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너 경제 좋아해? 싫어해? 너 도덕 싫어해?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윤리 좋아해? 안 좋아해? 지리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는 과목을 얘기했는데 얘가 다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수능에서도요. 5명 전부 다 배워야 돼요. 뭐 바꾼 거. 공통사회입니다. 공통사회는 영적에서 아니죠. 어? 영적에서 안 했거든요. 다 해요. 1학년 과정은 다 합니다. 고등학교 아니니까 아니죠. 다 해요. 국어시험도 봐요, 영재고. 혼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뭐 바꾼 거예요. 영재고가 왜 고등학교가 아니야? 그 고등학교 아니에요. 고등학교야. 학교 이게 교육청마다 달라. 체크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리고 못 가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옵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니네 다 이거 내신도 봐야 되고 수능도 봐야 돼요, 이 내용. 근데 이건 사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인 거야? 심지어 국어 문제야. 얘는 국어 문제야, 여러분들. 자, 따라오십시오. 펜 들고 읽는 훈련 갑시다. 펜 들고 따라오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가죠.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 징수가 무슨 뜻입니까? 얘를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세금을 뭐하다? 부과하다, 세금을 걷다는 아니죠.
걷는 건 가서 이제 받아오는 행위까지니까 있는 거. 자,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자, 이게 뭐니?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국어 선생이 아니라 사회 선생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버는 만큼. 예, 버는 만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세를 니네 사회 때 배웠을 겁니다. 소득을 발생시킨 사람이 누구야? 나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도 누구야? 나예요. 자, 소득의 원인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뭐라 그러냐면 직접세라고 부릅니다. 직접세.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이윤에 대한 무슨 세?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낼까 안 낼까? 저도 내고 여러분도 냅니다. 예, 여러분도 내요. 왜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일을 해줬어요. 네. 무슨 그 일을,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가서 뭐 이렇게 가서 일을 해주고 뭐 날로주거나 막 이랬어. 자, 그런 거에 대한 가격을 매길 때 부가세 10%라는 게 있습니다. 10%. 10% 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자, 미용실 갔어요. 자, 미용실을 가가지고 머리를 깎은데 현금 내면 몇 프로 깎아줘요? 자, 10%. 그 다음에 어딘가 니네 뭔가를 하러 갔을 때 현금 내면 또 거기도 몇 프로 깎아줘요? 왜 10% 깎아주니? 걔네는 다? 부가세. 그게 부가세 10%예요. 일괄적으로. 자, 근데 보통 부가세 10%는 그러면 물건 가격에 뭐해 있는 거야, 이미?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는 사람이랑 그거를 발생시킨 사람하고 같아 달라? 달라요. 자, 이런 세를 뭐라 부릅니까? 간접세. 예, 얘를 간접세라고 불러요. 있는 거. 자, 그러면 사회 공부 하나 하고 갑시다. 직접세와 간접세. 자, 직접세는 그러면 내가 버는 거만큼 더 많이 내게 돼 있고요. 간접세는 버는 거랑 상관없이 그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내요. 그럼 퀴즈. 자, 우리나라가 점점 뭐가 심해지고 있니? 네, 그 여러분들은 한없이 부자고 저는 한없이 가난하죠.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자, 이 세금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빈부격차를 뭐 하는 역할이 있어요? 조정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직접세를 올릴까요? 간접세를 올릴까요? 직간. 모르면 찍어. 직접세는 간접? 직접? 강조. 간접? 강조. 딴 생각하니까 지금 직접세를 올려야 됩니다. 많이 벌수록 많이. 예,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걷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어때? 상대적으로 적게 걷어야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난 오늘 되게 놀랐는데 어떤 학생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왜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돈 잘 버는 걸 왜 뺏어가지고 돈 못 버는 사람을 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맞긴 하잖아요. 그게 왜 맞아요? 아니,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는. 그러니까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는 걸 그거를 또 많이 버는 사람한테 뺏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많이 버는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니네 세금도 요만큼도 안 내는 것들이 뭘 니네한테 뺏는 것도 아닌데 사람마다 다르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많이 벌면 많이 내지. 많이 내면 많이 벌면 많이 내죠 있는 거에서. 어쨌든 그 세금의 역할 자체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세금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그 소득의 불평등성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아예 그 자체가 있는 게 세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아직 세금도 안 내는 니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만약에 간접세를 건드린다. 자, 간접세는 여러분이 껌을 한 통 사도 거기에 몇 프로? 10%. 내가 껌을 사도 10%야. 자, 그러면 너네는 100만 원을 벌고 나는 10,000원을 버는 사람이야. 껌 한 통에 붙어 있는 간접세가 1,000원이라고 해봐. 그럼 100만 원 버는 여러분들한테는 1,000원이 크니 작니? 작지. 근데 나처럼 10,000원 버는 사람한테 1,000원은 힘들지. 예. 그러니까 간접세를 올렸다가는 누가 힘들어져? 저소득층이야, 고소득층이야? 저소득층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직접세를 건드려서 이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있는 거. 자, 이외에도 담배나 술과 같은 특정한 상품에 거래되는 세금도 있고, 자, 담배나 술과 같은 특정한 상품은, 자, 담배나 술은 주로 여러분들 몸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자, 그래서 새로운 개념 하나 가봅시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죄악세라는 게 있습니다. 죄악세. 나쁜 거는 나쁜 짓 하면 버는 근데 벌금이랑 세금은 다르죠, 여러분. 벌금은 뭐야? 잘못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건데 세금은 그게 아니야. 자, 죄악세의 개념이 뭘까? 나쁜 짓 하려면 돈 내놔요. 정답이에요. 나쁜 짓을 네가 할 거니까 그걸 미리 내가 돈을 너한테 걷어 놓을게 하는 게 죄악세예요. 그래서 왜 술은 왜 죄악이야? 그 성년자가 마시는 그건 불법이고요. 불법에 왜 세금을 내게 해? 취향이 자, 술을 많이 먹으면 한이 아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돼? 증가하죠. 병원 안 갈 수도 있잖아. 죽잖아. 그건 그 사람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뭐가 생겨요? 또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 술 먹은 사람들을 관리해줄 뭐가 필요해? 시설이나 경찰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네가 술을 살 때부터 아예 뭐 해놓는 거야, 거기다가. 세금을 매겨놓은 거예요. 담배도 딴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응? 있어요, 제약세. 어? 제약세는 딴 나라도 있어요. 예. 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특히 뭐 하는 곳에서? 도박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도박을 하는 곳에서는요. 그러니까 비싸지. 도박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도박 같은 경우. 경마를 하러 가는 거에도 세금이 들어있어요. 경마가 더 받고. 예. 그럼요. 경마가 경마가 뭐냐면요. 말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말이 이게 뛰어갈 거야. 그러면 내가 저 3번 말에다가 100만 원을 걸면 그 배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약한 말일수록 배당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래서 그거대로 해가지고 하면 자기 그 돈 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거 돼요. 예. 로또 같은 거는 우리나라 쪽이 뭐지? 그런 거? 그 경마장 하는 데를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도박에는요, 경마가 있고요. 경륜. 사이클 선수들 경주하는 게 있어요. 자전거? 네, 그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파투? 안 됩니다, 그거를. 강원랜드, 네, 카지노. 것들이 있어요. 그 영종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파라다이스 시티는 국내인들은 못 들어가요.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차별이야? 거기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근데 최근에 이 죄악세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있냐면 싱글세라는 게 있어요. 싱글요? 연애부터 제가 피를 토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싱글세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같아? 약간 둠이요? 뭔가 연애 결혼을 솔로인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돈은 없는. 거의 그 벌금이지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싱글인 사람한테 돈을 줘요. 위로 정답이에요. 정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 그런 싱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은 싱글세지만 세금은 아니야.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결혼을 안 해서 출산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벌금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아이 나오면 돈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어떤 혜택을 주겠니? 우리나라에서. 무슨 카드 예, 일단은 아파트 당첨의 기회가 갑니다. 청약? 예, 청약의 기회가 가요. 저는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아이 왜요? 가산점이 없어요. 확률이 넓어요. 확률 자체가 아니라 기준점 들어갈 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 그럼 아이를 많이 낳을 수 가능 예, 맞아요. 예. 아이가 다 아이도 많고 혹은 또 조부모님이나 할아버님 이런 분들 있죠. 어르신들 모시면 최고예요. 그렇게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돼버려? 나는 벌 받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아싸 해가지고 니네 돈으로 못 사니까 어디로 가서?
은행에 가서 뭐 해야 돼? 대출. 대출 받아야 되죠. 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여러분 부모님이 대출을 받으면 1%, 내가 받으면 3%. 엄마를 3%.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더 많아요. 더 세요. 제가 돈을 빌리면. 결혼하신 분들은 이자를 적게 내요. 근데 나는 돈을 빌릴 때도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아니 차별 아니, 차별이야. 내가 아까 그래서 그랬지. 얘가 논란인 게 그거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단,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거지. 차별이 아니야. 혜택을 주는 건 차별이 아니죠. 라고 얘기하죠. 차이지. 그럼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혜택이고. 원래 혜택을 꼭 줘야 되나요? 궁금한 건데 응. 그러면 결혼하면 1파라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했을 때도 결혼했다는 걸로 그건 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혼하면요, 그거 다 정산해서 다시 돌아가요. 1%요? 아니면 싱글로 돌아가죠. 아, 그 혜택이 없어지죠. 결혼하면 더블 써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싱글세라는 건 결혼 안 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효과를 주게 돼 있어요. 싱글세는 우리나라 죄는 아니에요. 외국은 더 심해요.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결혼하면 그럼 무슨 소리예요? 혜택을 주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결혼하면 신혼부부 행복주택,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대출하면 또 가격도 깎아줘요. 돈도 주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먹으면 혜택이 없어요. 또 아니 노인. 복지금 감사. 35살까지는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청년이에요. 네. 그래서 35살일까 전까지는요 국가에서 일을 하면 일에 대한 포인트도 줘요. 35 넘어가면은 없어져요. 노인 주는 거예요? 네? 노인 노인은 65세 이상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 취급이라니요. 그러니까 청년 기준이 35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을 해도 혜택이 없어요. 35살 이후에 결혼하면 혜택이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네. 아니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찍 하세요. 그죠? 이거 듣는 학부모님들 혹시 계시다면 정말 제가 정말 좋은 경제 교육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일찍 결혼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고. 그럼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싱글 세잖아요. 그런데 그거 주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잖아. 그거는 그렇게 그럼 니는 자식을 모두 돈으로만 생각할 거야? 그런데 니네 엄마가 지금 니네 놔놓고 아유 우연아 너 낳고 나서 지금 는 학비가 얼마에 뭐 이거 따져가지고 손해내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아니잖아. 자식을 낳는 내 자식이 생긴 기쁨을 그거에 비교할 수 없지. 그럼 근데 고령화는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고령화는 여러분 아이를 안 죽으니까 그렇지. 아니 애를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낳을수록 혜택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낳는 것보다 손해가 크니까 안 낳는 거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만나줘요. 쓸데없는 얘기. 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재산을 뭐 할 때도 내요?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냅니다. 상속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모두 물려받아요. 빚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물려받을 재산 중에 빚이 더 많아. 그러면 포기를 하면 돼요. 포기요? 안 받겠다. 계약서로 있어요? 응? 그냥 아니, 서를 내매요. 근데 빚보다 그래도 받았을 때 이득이 더 뭐하면 뭐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빚을 갚으세요. 그럼 나머지 차액은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속하는 거에도 뭐가 매겨져요? 세금이에요. 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다 세금이에요. 심지어는 증여라는 걸 할 때도 세금이 붙습니다. 증여가 뭐야? 예, 그건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형태예요. 현금으로 줘야 된다. 아니요, 현금으로 가도 걸립니다. 몰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은행 거래를 누구 이름으로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니네들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 만약에 하루에 5만 원씩 줘가지고 10년을 주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런 게 되냐? 자, 근데 이거야. 자, 여러분들이 국세청에는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소득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국세청엔 걸려요. 5만 원도
자, 니네가 10년 동안 벌은 금액을 모두 합치면 1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번에 10년 만에 니네가 집을 구했어요. 근데 그 집이 얼마짜리야? 5억짜리야. 근데 네가 얘를 샀어. 왜? 부모님이 하루에 500원씩 매일 주셨어. 그럼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서.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지. 걸려요. 왜? 10년 동안 1억밖에 못 벌었는데 5억짜리 집을 샀다고? 4%는 왜?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어떻게 이러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증명하라. 그럼 은행에서 빌렸는지, 어디서 아니면 뭐 했는지. 근데 이제 보통 거기에 부모님이 주셨어요 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세금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주면서 많이 때문에 20% 정도 될 겁니다. 20%면 얼마?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 2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줬다고 20%를 떼가 이 도둑놈들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나라가 세금이 엄청 많이 떼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는 소득에 대한 비율이 높거든요. 대신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나라는 상속세비가 없는데 소득에는 엄청 떼가요.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제일 작아요, 이게 제일 작아요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안 걷어야지, 세금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새 워낙 가짜 뉴스들이 인터넷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이런 걸 배우고 난 뒤에 판단하셔도 될 거예요, 있는 거. 자,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재화에,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어떠한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자, 근데 이런 세상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얘기예요.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 재화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된대? 가격이 결정됩니다. 니네 이거 1학년 때 배웠니 안 배웠니? 배운 거 배웠죠. 자, 이거 그럽니다. 공급 곡선은 그러면 공급 곡선은 비례하고요. 수요 곡선은 반비례하죠. 그래서 둘이 만나는 지점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가격이 만들어지죠. 이런 거. 이거를 뭐라고 배웠던 거야?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배웠던 게 이거예요. 가격이 알아서 결정해 줄 거라는 거지. 자, 천재 노 교과서 쓰는 학생들. 하나, 둘, 셋, 넷. 자, 4단원에 뭐가 나오냐면 달콤 창고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내용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미리 깔아두고 얘기합시다. 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아니, 그냥 여러분 생각해. 않은 아니야? 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왜 합리적이냐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기적이라는 건 나쁜 뜻이야, 좋은 뜻이야? 좋은 뜻이에요. 그치. 왜? 손해볼 짓은 안 한다는 거야. 자, 이게 이 그래프예요. 그 이기적이라는 게. 가격이 비싸면 물건을 사, 안 사? 안 사. 그리고 가격이 싸지면 물건을 만들어, 안 만들어? 가격이 싸면 물건을 안 만들죠. 예,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기적인 거야. 그러다 보면 서로 뭐 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 알아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단원 공부할 때. 인간은 이기적이다가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 너무 이제 서로 지나치게 뭐하고? 경쟁하고. 또 경쟁하다 보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을 뭐해요? 환경 파괴. 다 이용만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버리고.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경제를 뭐라 불러? 달콤 창고에서 나온 대로 대한경제라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공정무역 같은 것들. 공정무역이 뭐야? 근데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야. 노동 예, 그 사람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해 주겠다라는 게 공정무역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정무역은 더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게 돼? 더 싼 돈을 주고 사게 돼? 비싼 돈을 주고 사게 돼. 그러면 기존의 경제학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합리적이지 않은 게 돼버려요. 자,
자, 그래서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4단원에 내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야. 왜? 자기가 손해되는 줄 알면서도 공정무역 같은 거, 그리고 사회가 힘들 때 기부를 통해서 일을 해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존의 자본주의를 뭐 하는 거야? 반성하고 비판하는 거야.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를 믿어왔던 그 기존 경제학을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왜?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무슨 존재라는 게 그 단원의 핵심인 거야? 이타적이다라는 거야. 그게 그 4단원의 내용이야. 얼추 이해돼? 너도 안 배웠고 이해됐어? 예? 됐고. 그러니까 그 단원 자체를 이해 못하더라고. 내용을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니네는 그런 내용이 이타주의 나오는 게 너 배웠잖아. 최재천의 최재천의 모닥불과 개미 그 나오는 내용. 그러네. 이타주의. 개미들이. 자, 근데 더 이제 이 글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이때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사이의 차이인 소비자 잉여입니다. 여러분 소비자 잉여에는 맥박스 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소비자 잉여.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죠. 남는 거 아니야? 잉여는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꺼이 소비자가 지불하겠다라는 걸 표시한 이 선이 뭐야? 이 지금 보이는 빨간색이죠. 자, 근데 가격이 어디에 만들어졌어? P1에. 자, 이 지점이야. P1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긋고 있는 이 삼각형 보이세요? 자, 저 부분은 더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야? 살 수 있는 영역인 거야. 그걸 소비자 뭐라고 부르겠대? 잉여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소비자가 더 살 수 있는 여력인 공간이 저 부분에 남아요. 그래서 A, B, C가 소비자 잉여고, 한편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금액과 시장 거래를 통해 실제로 받는 금액과의 차이인 생산자 잉여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그럼 얘를 뒤집으면 어디가 생산자 잉여가 돼? 요 아래 D, E, F를 합한 게 생산자 잉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 가격보다 낮아도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여력이야? 팔 수 있는, 만들어서 팔 여력이 되는 거야. 거꾸로 되는 거.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뭐라 그런데? 이때 경제적 총 잉여는 저 모든 것들을 더한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잉여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저 잉여가 클수록 이 사회가 조금 더 어떻다라는 거야? 더 잘 살고 더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 돼요. 왜? 가격이 더 올라가도 더 살 능력이 되는 거고, 가격 상관없이 물건을 더 만들려고 하는 능력이 되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재화에 뭐가 부과됩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세금이 부과되면 기본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니, 내려가겠니? 올라가죠. 네, 올라가죠. 왜? 물건 가격에 뭐가 될 테니까? 세금이 붙어버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가격이 P1에서 어디로 올라가? PB로 올라가요. 라는 거. P1에서 PB로 상승한다. 한편 생산자는 재화 가격에서 세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생산자가 재화를 판매하여 받는 생산자 가격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금을 빼고 난 PS로 내려와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십시오. 소비자는 가격을 뭐 하게 되고 더 비싸게 줘야 되고요. 세금이 붙게 되면 파는 사람의 가격은 더 어떻게 되겠어? 낮아져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제 이 그래프 해석이 끝나셔야 돼요. 물가만. 자, 그러면 요 C와 E가 뭘 의미하는 거겠니? 그게 세금이에요. 오케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가져가던 잉여의 몫인데 그거를 요 C와 E를 누가 가져가는 거야? 세금을 부과한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났니, 줄어들었니? 줄어들죠. 왜?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더 살려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도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있는 거에서. 그러면 세금은 나쁜 건가요? 국가가 불려가는.
여러분 국가가 굴러가려면 당연히 얘를 세금이 있어야지 굴러가지. 그래야 니네 학교에 급식도 주고 니네 이번에 신정중학교 에버랜드 간다며 에버랜드 가는 비용도 대주고 그러는 거죠. 나는 자식 없어도 니네 내가 낸 세금으로 니네가 그렇게 학교 가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니네한테 가는 게 아까운 거지. 좋은 학생들이 가는 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니네가 가는 게 아까운 거야. 진짜 에버랜드 가요? 저희 좀 갔다 왔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뒤에 내용 다 나옵니다. 자, 그림처럼 세금으로 인해 경제적 그러면 세금이 여러분 요렇게 들어오게 되면 경제적 잉여가 어떻게 돼? 최대로 요렇게 A, B, D, F만 남게 돼요. 그러면 줄어들었지. 자, 그럼 이거 밑으로 내려보세요. 자, 그림에서처럼 세금으로 인해 경제적 총잉여가 감소했을 때 그 감소분을 경제적 뭐라고 부른대? 손실이라고 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지만 소비자가 세금에 반응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작아지게 되는 걸 의미한답니다. 자, 그럼 세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경제가 활성화되겠어? 둔화되겠어? 당연히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손실을 가져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금을 통한 정부 시장 개입을 뭐해? 원하지 않게 되겠죠. 그냥 놔둬라, 지들이 알아서 하게.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너무 지금 막 쓸데없이 부글부글 막 급격하게 막 뛰고 있어. 그럼 세금 그럼 위험하지. 그렇잖아.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 그러면 물건 가격도 막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때는 그러면 국가가 일부러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지. 우리나라 그래야지 규모가 어떻게 돼? 예, 조절이 되고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세금은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경제 정책 중에 하나예요. 세금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됐다가 줄어들었다가를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퀴즈.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나누어준 프린트 자료로 넘어가 보세요. 맨 뒷장에, 맨 뒤에. 이 그래프를 이해했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거기도 똑같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이니까 그냥 세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 상식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국가와 국가 간에서 또 무역이 이루어지죠. 그때 내는 세금을 뭐라 불러요? 그걸 관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지구로 차원으로 넘어가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관세의 이야기로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페이지를 잠깐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좋지? 마무리한다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자, 똑같아요, 여러분.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 일단은 뭐야?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를 넣었어. 그럼 가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잉여, 나는 생산자의 잉여. 그래, 그 개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금의 역할을 뭘로 치환시켜서 바꿔놨어? 관세의 역할로 해놨어요. 여기 볼 때 봐봐.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 이거를 앞에 뭘로 바꾸면 세금은 사회적 잉여를 늘린다 그랬어, 줄인다 그랬어. 세금도 아까. 예, 줄이게 되고 그거에 대한 줄어들게 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무한정막 올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미래에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무역량은 어떻게 될까? 예, 감소하게 돼요. 미국 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관세를 올린 게 아니잖아. 미국으로 수입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거니까, 물론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도 물가도 올라가겠지만,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될 예정이야? 올라갈 예정이에요. 안 그래도 여러분 비싼 미국 물가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치면 미국 물가는 올라가는 대신에, 다른 나라 물가 예, 다른 나라 물건이 아니라 어느 나라 물건을 그럼 사면 돼, 미국 애들은.
자, 여러분, 관세라는 건 국가와 국가 간으로 넘어갈 때 내는 거니까 미국 안에서 만든 제품에는 관세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그러면 되지. 그럼 미국산 물건을 사면 미국 사람들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적절하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미국에 뭔가를 만드는 공장이 있냐는 거야. 자, 미국의 옷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방글라데시, 베트남에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TV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어요. 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대만에 있어요. 미국 내에 공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미국 내에 막 저희 나라 공장이 있잖아. 자, 그래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뭐야? 니네 관세 내기 싫으면 공장을 안으로 와. 미국에 지어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만 이득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저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경제학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있는 거에서. 근데 이게 더 문제는 그거야. 미국 내에 제조업체가 없으면서 왜 미국이 자꾸 이런 걸 벌일까? 도발하네. 누구를? 아니 전 세계. 전 세계를 도발한다?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봐봐, 여러분. 그렇게 관세를 갑자기 올리게 되면, 국가 간에 뭐가 생겨요? 그 경제가 침체되죠. 그러다 보면 못 사는 나라, 힘들어지는 나라가 생겨요. 자, 힘들어지는 나라들은 뭘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 네. 아 그럼 전쟁 만들려고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나면 제일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큰 나라. 그렇지, 무기가 많은 나라들이죠. 작은. 무기가 많은 나라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돈을 뺏을 수 있어요.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무기를 팔 수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러고 만들 수 있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빚이 제일 많아요. 예. 미국이에요. 여러분, 국채라는 게 있어요, 국채. 국채가 뭐야? 그 국가. 나라에 대한 권리를 돈 주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빚인 거야. 우리나라,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어 왔어? 돈 필요할 때 미국 어떻게 행동했니? 구걸.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 돼요. 위주. 왜냐면 전 세계가 어느 나라 돈을 사용하니까. 미국 달러를 사용하니까. 돈 필요해? 우리 찍어낼게 하고 미국은 돈을 찍어 썼단 말이야. 위주 지폐요? 아니, 그냥 정식 지폐를. 어차피 미국에서 다 미국 돈 쓰니까. 그런데 그 국채라는 거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 국채를 돌려달라 그러면 그 돈만큼 뭐 해야 돼? 그 나라 같은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 근데 그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거에. 그럼 3차 막 세계대전 막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 같아요. 그 전쟁 위협을 자꾸 띄우는 나라가 어디야?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맞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세, 세금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적절하게 있는 거에. 왜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전쟁 위협이 올라가는가에 대한 해답도 여러분들 이 비문학재, 여러분 내가 사회선생이 아니야.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국어 비문학재시문을 가지고 얘기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경제재시문 풀 때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건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거. 수업 끝! 자, 과제는 지금 여러분들 나눠준 그 프린트 해오시면 되고,